안녕하세요. 새벽의 축구 전문가 페누입니다. 오늘은 토트넘과 에버튼의 프리미어리그 28라운드에서 볼 수 있었던 콘테 감독의 도어티 활용법에 대해 살펴보려고 합니다. 콘테 감독이 부임한 이후에 토트넘에서 가장 문제가 되었던 부분은 오른쪽 풀백이었습니다. 기본적으로 콘테 감독은 수비 라인을 내려놓고 빠르게 역습을 전개하는 감독인데요. 역습을 전개할 때 좌우 윙백이 빠르게 올라가서 상대의 측면을 공략하는 것을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때 토트넘의 문제는 왼쪽에는 레길론이나 세세뇽처럼 스피드가 빠른 선수들이 있지만 오른쪽에는 에메르송이나 도어티가 빠르게 올라가주지 못했다는 것인데요. 여기에 더해서 도어티와 에메르송은 높은 지역까지 올라가도 정확한 크로스를 보여주지 못했기 때문에 토트넘은 공격하는 상황에서 상대적으로 오른쪽 측면을 제대로 활용하지 못할 때가 많았습니다. 따라서 콘테 감독은 몇 경기 전부터 오른쪽 측면에 변화를 주고 있는데요. 도어티가 오른쪽 풀백으로 나왔을 때 도어티가 굳이 측면으로 올라가지 않고 중앙으로 들어오는 동선을 가져가고 있습니다. 대신 앞선에 있는 클루셉스키가 측면으로 빠져나가면서 측면을 넓게 활용해줬는데요. 에버튼전에서도 이러한 모습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경기 장면을 보면 토트넘이 공격을 전개할 때 도어티가 중앙으로 들어와서 플레이하고 오히려 클루셉스키가 측면으로 움직이는 모습을 볼 수 있는데요. 이러한 모습은 경기 내내 반복해서 나타났습니다. 이번 경기뿐만 아니라 지난 라운드였던 리즈와의 경기에서도 도어티가 중앙으로 들어오고 클루셉스키가 측면으로 움직이는 동선을 볼 수 있었는데요. 그만큼 중앙으로 움직이는 도어티의 플레이는 콘테 감독이 최근 시도하고 있는 전술 변화라고 할 수 있었습니다. 기록으로 봐도 이러한 특징이 나타납니다. 이번 경기에서 도어티가 볼을 터치한 위치를 보면 측면으로 높게 올라가서 볼을 터치한 횟수가 없다는 것을 볼 수 있고 반면에 중앙에서 볼을 터치한 횟수가 꽤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한편 이렇게 도어티가 중앙으로 이동할 수 있었던 이유는 최근 오른쪽 측면 공격수 자리에 모우라가 아니라 클루셉스키가 나오기 때문입니다. 모우라가 나왔을 때는 도어티가 중앙으로 들어왔을 때 모우라가 빠르게 측면으로 달려나갈 수 있지만 측면에서 좋은 크로스를 올려주지는 못하는데요. 그러나 클루셉스키가 나오면 클루셉스키는 날카로운 크로스를 올려줄 수 있는 만큼 도어티가 중앙에 있어도 토트넘이 오른쪽 측면을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도어티가 중앙으로 들어와서 플레이하는 것은 공수양면으로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먼저 수비적으로 보면 도어티가 중원 싸움에 도움을 준다는 것입니다. 도어티가 중앙으로 들어오면 토트넘은 자연스럽게 중원에서 선수의 숫자가 늘어나는데요. 이때 도어티가 너무 높게 올라가는 것은 아니라서 토트넘이 중원 싸움을 가져가는 데 큰 도움을 줬습니다. 특히 에버튼과의 경기에서는 에버튼이 중원에 3명의 미드필더를 배치했기 때문에 토트넘이 3-4-3 전형을 사용할 때 중원에서 선수의 숫자가 부족해질 수 있었는데 도어티가 중원 싸움에 참여해주는 만큼 에버튼과의 중원 싸움에서 밀리지 않을 수 있었습니다. 또한 도어티가 중앙에 있다는 것은 토트넘이 공격을 전개하다가 볼을 빼앗기면 도어티가 상대의 역습을 중앙에서 차단해줄 수 있다는 장점도 있었습니다. 따라서 이번 경기를 보면 도어티가 중앙에서 상대의 공격을 차단하는 장면도 종종 나왔는데요. 기록을 봐도 에버튼전에서 도어티는 경기에 출전한 선수들 중에서 가장 많은 태클을 성공시킨 선수였고 동시에 가장 많은 인터셉트를 기록한 선수였습니다. 또한 볼을 경합하는 상황에서 승리한 횟수도 경기 전체에서 가장 많았는데요. 그만큼 도어티는 중앙에 있을 때 수비적으로 좋은 활약을 보여줬고 이번 경기에서 수비적으로 가장 뛰어난 선수였습니다. 반면에 공격적으로 봐도 도어티가 중앙에서 플레이한다는 것은 도어티의 움직임을 살려줄 수 있는 선택이었습니다. 도어티는 측면에서 크로스를 올려주는 플레이엔 강점이 없지만 공간으로 침투해 들어가거나 페널티 에어리어 안으로 들어가서 공중볼을 경합하는 데 장점이 있는 선수인데요. 울버햄튼 시절에 도어티의 공격력이 좋은 평가를 받았던 것도 측면에서 크로스를 올려주는 능력이 아니라 페널티 에어리어 안으로 침투해서 직접 득점을 기록하는 능력이었습니다. 따라서 최근에 콘테 감독이 도어티를 중앙으로 움직이게 만든 것도 도어티의 강점을 활용하기 위한 의도가 있다고 할 수 있는데 최근 토트넘의 경기를 보면 클루셉스키가 측면으로 움직이면서 상대의 수비를 끌어낼 때 도어티가 공간으로 침투해 들어가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이번 경기를 봐도 이러한 특징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클루셉스키가 측면에서 볼을 잡았을 때 에버튼의 수비수가 측면으로 끌려 나오면 이때 도어티가 공간으로 침투해 들어가는 모습을 볼 수 있는데요. 또한 반대편에서 크로스가 올라올 때는 도어티가 중원에 있다가 페널티 에어리어 안으로 침투해서 득점을 노리는 장면도 자주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플레이는 콘테 감독이 원하는 전술과도 맞아떨어지는데 콘테 감독은 측면에서 크로스가 올라올 때 반대편에 있는 윙백이 페널티 에어리어 안으로 들어가서 공격수들과 함께 페널티 에어리어 안에 있는 공격 숫자를 늘려주는 것을 중요하게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인터밀란 시절에도 페리시치가 크로스를 올려주면 하키미가 박스 안으로 들어가서 볼을 경합하고 반대로 하키미가 크로스를 올리면 페리시치가 박스 안으로 들어가서 득점을 노리는 것이 인터밀란의 주요한 공격 패턴 중 하나였는데요. 지난 시즌 페리시치가 4골과 5개의 도움, 하키미가 7골과 10개의 도움을 기록하면서 두 선수 모두 윙백치고는 많은 공격 포인트를 기록했던 것도 바로 이러한 이유 때문이었습니다.
그리고 도어티가 중앙에서 뛸 때 좋았던 또 다른 점은 도어티가 중앙에서 전방을 향해 좋은 패스를 보내줬다는 것입니다. 기본적으로 토트넘은 손흥민과 세센용으로 이어지는 왼쪽 라인이 클루셉스키와 도어티로 이어지는 오른쪽 라인보다 스피드가 훨씬 빠르기 때문에 토트넘은 왼쪽 라인의 스피드를 활용한 공격을 보여주는데요. 특히 오른쪽에 있는 클루셉스키 그리고 중앙으로 들어온 도어티가 볼을 소유했을 때 에버튼의 선수들이 한쪽 측면으로 쏠리게 되면 반대편에 있는 세센용과 손흥민이 공간을 향해 빠르게 뛰어들어가고 이때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정확한 패스를 보내주는 것이 토트넘의 주요한 공격 패턴이었습니다. 토트넘의 공격 방향을 봐도 오른쪽에서 볼을 잡은 이후에 왼쪽으로 넘겨주는 경우가 많았기 때문에 오른쪽에서 공격이 많이 이루어졌다는 것을 알 수 있는데요. 손흥민의 득점 장면에서도 이러한 패턴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클루셉스키가 볼을 잡았을 때 순간적으로 에버튼의 수비가 한쪽으로 쏠려 있는데 이때 손흥민이 공간으로 침투해 들어가는데요. 여기서 클루셉스키가 좋은 패스를 보내줬고 볼을 받은 손흥민이 득점을 만들어내는 데 성공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토트넘이 오른쪽에서 볼을 소유하면서 에버튼의 선수들이 한쪽으로 쏠렸을 때 도어티가 전방으로 뛰어나가는 선수들에게 날카로운 패스를 보내줬다는 것이 인상 깊었는데요. 기록만 봐도 도어티는 2개의 어시스트 그리고 이번 경기에서 가장 많은 키패스를 기록한 선수였습니다. 키패스를 기록한 위치를 봐도 도어티가 마치 중앙 미드필더처럼 중앙에서 패스를 뿌려줬는데요. 경기 장면을 봐도 도어티가 중앙으로 움직여서 플레이하는데 이때 도어티가 측면으로 뛰어나가는 손흥민에게 정확한 패스를 보내주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이러한 장면은 계속해서 반복되는데요. 이 장면에서도 도어티가 중앙으로 들어와서 볼을 잡았을 때 전방으로 뛰어나가는 케인에게 날카로운 패스를 보내줬습니다. 그리고 케인이 도어티의 결정적인 패스를 받아서 득점을 만들어냈는데요. 이 장면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이 장면에서도 도어티가 중앙에서 볼을 잡는 상황인데 이때 전방으로 뛰어나가는 케인에게 정확한 패스를 보내줬고 여기서도 케인이 득점을 만들어냈습니다. 이처럼 이번 경기에서 토트넘은 도어티를 중앙으로 움직이도록 만들었다는 것이 가장 인상 깊었던 경기 포인트였습니다. 그리고 도어티는 자신의 역할을 훌륭하게 소화하면서 이번 경기에서 가장 훌륭한 활약을 펼친 선수 중 한 명이었는데요. 그동안 토트넘이 오른쪽 윗백에 대한 문제를 겪고 있었던 만큼 도어티의 활약이 계속해서 이어질 수 있느냐가 토트넘에게 매우 중요하지 않을까 합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